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제4강 상하관계를 예의로 무장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죠. 또 개인주의가 대단히 난무하는 그런 직장 생활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의라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죠? 좀 피곤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의를 따져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논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를 대단히 중시한다. 특히 공자는 예학의 실천이야말로 위와 아래, 공자가 말씀하실 때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예의와 같이 얘기하면서 덕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덕치와 예치, 즉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 다스리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하죠. 우리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또 왜 직장에서도 상사와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상하관계가 직장 생활에서 뭐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마다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덕치와 예치 또 예의로서 무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친구 참 예의 바른 친구야 라는 말은 직장에서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 무례가 난무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번 강의에서 논어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바로 공자가 제시하는 예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예지용 화위귀, 즉 예의 쓰임은 조화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화의부동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예의로 다스리라는 말, 예의로 무장하라는 말은 이 화를 기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용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 공자 사상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고 바로 이 행위의 기본 문제는 모두 타인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 말하자면 타인과 나 사이의 긴장감이 바로 뭐예요? 화이고 그 조화이고 이거에서 더 확장된 것이 뭐냐면 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의가 바르다는 것은 뭐죠? 예의 바른 사람들은 타인과 나 사이에서 분명한 선을 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 것이고 마치 이러한 관점은 군주가 신하를 부릴 때 또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느 날 그 공자랑 이제 정공이라고 하는 그 군주랑 얘기를 합니다. 정공이 물어봐요.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공자의 답변이 참 아주 명쾌합니다. 군주는 군사신이래하고 신사군이 충이라. 군주는 신하를 부릴 때 예로서 하고 신하는 군주를 섬길 때 충으로서 한다. 우리 지난번에 또 얘기했었잖아요. 충심과 예. 즉 군주는 아랫사람을 다룰 때도 아랫사람이 신하를 다룰 때도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러한 예의를 갖췄을 때 신하도 군주를 섬길 때 충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맥락은 뭐냐면 그냥 아랫사람이니까 막 부려도 된다. 무례하게 글자 그대로 무례하게 부려도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무례하면 즉 군주가 신하를 부릴 때 무례하면 신하도 거기서 군주를 그 시라는 말 아시죠? 시해하다 할 때 시해할 수도 있고 난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군신관계의 한 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하면 군주와 신하, 신하와 백성, 또 신하와 신하의 관계, 모든 사람, 즉 말하자면 인간관계의 중심축이 바로 예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논어 8일편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공자는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즉 어질지 않으면 예 같은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음악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예를 조화와 관계, 그 다음에 조직의 기본이고 인간의 품격, 이것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소로 본 겁니다. 즉 예의라는 것은 겸손과 신의에서 나오고 상호신뢰, 자기 절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원들, 직장 생활하면서 상호간에 예의 범주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무례하면, 특히 윗사람한테 무례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아랫사람에게 무례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에게 무례하면 욕을 당하기 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또 위태롭게 하고요. 네, 덕 불고 필유린.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때요? 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덕이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 원만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죠. 특히 윗사람은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조직원들을 앞에서 명령하고 또 때로는 반말하고 또 지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랫사람 또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분명히 듣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뭐가 쌓이죠? 원망이 쌓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무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위에 있든 또는 아래에 있든 또 동료 간에 자신을 지탱해주는 큰 힘은 바로 덕이고 그 다음에 예의 범절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